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GS1순환 우리 7회차 복습 동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 8회차 그리고 9회차까지 한 번에 이제 업로드가 쫙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빠르게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자백 여러분들 재판상 자백은 여러분들 구불이 있어. 재판상 자백을 하면 이제 구분해야죠. 구분해야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 구체적 사실 중에서도 뭐예요? 주요 사실. 주요 사실이 원칙이더라. 그러니까 그 원칙, 상대방에게 주장 책임이 있는데 그게 내가 먼저 그냥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이 필요 없더라. 불요증 사실이에요. 상대방에게 주장 책임이 있고 그 증명 책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뭐예요? 요증이 필요하지 않다.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 그리고 뭐예요? 그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되더라. 또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되더라. 구불일소라는 여러분들 요건 잘 써주셔가지고 요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 요 구와 관련돼서 원래는 주요 사실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보조사실 중에서도 보조사실은 증거능력, 증거력에 관한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문서의 진정 성립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 얘네들 그 중에서도 소진, 내사진, 소유권을 이루는 진술, 소유권에 관한 진술은 그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주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실 얘는 주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법률관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자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예, 설명이 길었습니다. 빠르게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일 것,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해야 되고요. 또 소송행위로서 진술을 해야 된다. 소송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밑에 이제 원칙은 주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더라.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뭐예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 그 다음에 금반원 요 정도 논거를 가지고 인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거 취소하려면 주요 자백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므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신 분들 중에서 그 8회차 시험이죠? 7회차 실험에서 여러분들 요 내용 가지고 쟁점 뽑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이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실익은 이 쟁점을 써주셔야 되는 실익은 철회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아시겠죠? 잘 뽑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법률상 진술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상 진술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나 적용한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백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더라. 다만 뭐예요? 법률 용어를 사용한 진술이 동시에 그 사실관계의 표현이더라. 매매, 임대차 이런 법률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매매,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진술일 때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선결적 법률 관계의 진술은 그 내용이 특이했더라. 이 위치가 특이했더라. 그러니까 3단 논법의 소전제에 대한 자백이라는 사실적인 요소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갖는지 문제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설, 긍정설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판례 내용만 가볍게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자,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뭐예요? 소송물의 전제 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건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부터 여러분들 써주시고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소진, 내사진 뭐예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여러분들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라는 요 키워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검토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 그럼 불리하다라는 의미가 뭔데? 나에게 증명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만으로 나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더라도 그 패소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상 자백이 해당해. 그래서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사실만 해당한다라는 증명 책임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판례부터 봅니다.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사실이더라도 재판상 자백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도 재판상 자백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는 논거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판상 자백,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 또 소송 행위로서의 진술. 그래서 여러분들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행 자백, 먼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꺼내 놓는 거야. 근데 일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불리한 자인 진술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어야 일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선행 자백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선행 자백은 뭐예요? 자진해서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원용해야 뭐예요? 그래야 그 재판상 자백, 이 선행 자백이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니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원용 있기 전까지는 일치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진술을 철회할 수가 있고요. 소송 자료에서 제거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부 자백을, 일부 자백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구불이 소의 소송 행위로서 진술할 것,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랑 구별해주면 요게 가장 큰 구별 지점입니다. 혹시 단문으로 나온다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요 목차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동 착경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백의 효력, 구속력, 여러분들 구속력 때문에 그걸 당사자가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철회를 할 수가 없다. 다만 5호, 451조 1항 5호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했을 때 또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또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경정권의 대상일 때 오동 착경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 유추 적용해가지고 우리 유부외형 이런 거 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 오동 착경, 그 다음에 경정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포섭을 전부 다 해주셔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네, 요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거조사, 증인신문의 원칙 크게 판례에서 문제가 될 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문, 구술신문과 격리신문의 조문 하나 살펴보시고요. 교호신문의 원칙은 언제 끝난다? 그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제가 제 주신문을 하고 끝나더라. 그 다음에 유도신문은 뭐예요? 주신문에서는 제한되는 거더라. 상대방에게는 악의적이고 나에게는 호의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답변을 이끌어내려면 유도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도신문 여러분들.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된다라는 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조문 문제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술신문 원칙과 격리신문의 원칙이라는 조문 펼치시면은 요쪽 한 330조쯤 가가지고 요 세 가지 조문을 찾아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교호신문의 원칙,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끝났는데 그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가 신문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판사님께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재판장에 의한 제안, 조문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신문의 제한입니다. 허위 증언 유도의 위험성 때문에, 즉 짜고 칠 수가 있더라. 내가 신청한 증인은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주신문에서는 금지가 되는데 반대 신문자에게는 호의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요거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 증증증 많이 놓치셨죠? 증증증. 그래서 증거 능력, 형식적 증거력, 그 다음에 실질적 증거력. 요 위에 요 네 줄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바로바로 튀어낼 수 있으면 그럼 끝난다. 그럼 진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까요? 일단 증거 능력부터 여러분들 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입니다. 자, 형식적 증거력 2단의 판단 357조 357. 요 조문부터 쓰고 시작하죠. 요 조문 누락하신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것은 판례. 그 다음에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358조에 따른 2단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 성립을 의사회기에서 작성했는지를 2단의 추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뒤집기 위해서 요 1단계를 뒤집기 위해서 또는 요 2단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인의 진정. 요 날인의 진정이라는 주요 사실을 뭐예요? 우리 상대방 입장에선 반증하는 거겠죠. 왜요? 얘는 우리 문서 제출자가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증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요 인형의 진정과 양립 가능한 간접사, 별개의 간접 사실을 요 자체는 스스로 본증으로 하는 항변이니까 스스로 뭐예요? 본증 입증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문서 전체 2단계 문서 전체의 진정을 반증한다. 바이 뭐예요? 백지 보충 등으로 백지 보충 또는 위조, 변조 여러분 변조입니다. 위조는 그 동일성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변조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서 제출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2단의 추정을 깨트리는 1단계 추정을 복멸하거나 2단계 추정을 복멸하는 경우에 문서 제출자는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따라 가지고 날인을 했다거나 백지를 보충했다거나 그거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밑에 내용이 싹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인형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해서 2단계의 추정으로 형식적 증거력을 추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종문 안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357 여러분들 꼭 358 꼭꼭 써주세요. 이거 정말 꼭꼭 써주세요. 자, 인장, 도용, 강박 여기다가 쓰기엔 너무 조문 그냥 단순 베끼는 내용이라서 굳이 본문에다가 넣진 않았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인장, 도용 또는 강박, 날인 등의 항변으로 뭐예요? 1단계 추정을 복멸시킬 수가 있더라. 그것은 간접 반증에 해당해서 1단계 가장 기초적인 간접 사실 인형의 진정과 양립 가능한 별개 여기다가 간접도 여러분들 추가하자 그랬죠? 그러면 더 명확한 답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주장하는으로써 간접 반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날인의 진정 성립의 추정, 즉 인형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데 이건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서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을 들어서 뭐예요? 그 의사에 기한 것이면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때 인장도용 자체,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 사실,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 사실 자체는 인장도용 사실 자체는 본증으로 자기 스스로의 항변이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날인 사실의 추정은 이게 이제 네, 그런 날인 사실의 추정 1단계 추정이 복멸되면 뭐예요? 그걸 주장하는 자가 본증과 같은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예요? 도용 사실 같은 거는 그 본증과 같은 증명도로서 증명해야 되더라.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만약 추정이 복멸된 경우에 작성명의인 이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 즉 복멸된 경우에는 뭐예요? 문서 제출자는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본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제 2단계 추정도 마찬가지예요. 백지 보충 또는 변조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밑에 내용들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요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싹 입력만 해주시면 나머지 내용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핵심은 간접 반증의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요 위에 내용만 읽어볼까요? 밑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변조 항변이 있더라. 날인의 진정과 양립 가능한 별개에서 이제는 날인의 진정이 뭐예요?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니까 요거 자체랑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간접 반증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요 문서의 진정 성립 자체는 본증, 얘는 본증, 뭐예요? 법관이 의심, 얘는 법관이 의심인데 백지 보충 사실 또는 변조는 확신을 준 정도로 자기에게 자기가 새로 증명 항변해야 되는 뭐예요? 그 본증이더라. 자기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그래서 밑에 내용까지도 한번 싹 살펴보시고요. 요 내용도 답안지에서 잘 현출을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실질적 증거력은 여러분들 핵심은 처분문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 가치로서 실질적 증거력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자유심증에 이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에 단문으로 나오면 써주시고요. 자, 추정 및 복멸 핵심 처분문서는 뭐예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 우리 의뢰 반증이 없는 이상 뭐예요? 갑의 그 갑이 제출한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요. 기재 내용 구속, 요 두 글자 가지고 문장을 만들자 그랬죠. 기재 내용 구속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재 내용을 뭐예요? 신뢰할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즉 뭐예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핵심 존재와 내용은 계약서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보고문서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요. 당사자 신문은 핵심은 보충성의 폐지라는 겁니다. 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보충성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은 여러분들 보충성을 폐지하고 독립된 증거 방법임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당사자 신문에 관련된 거는 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절차는 증인 신문 절차를 준용한다는 걸 대부분 체크를 해 주시되 핵심은 뭐예요? 차이점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서 뭐 했어? 당사자 신문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거는 증거 자료에 불과한 거지 뭐가 아니다.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소송 행위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명 책임과 분배. 요거 어렵지 않아요. 주장 책임이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나에게 유리한 권리 근거 또는 장애 멸각 저지라는 그 주요 사실이 불확정되어서 그게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더라.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유리한 법규의 요건 사실, 권리 근거 vs 장애 멸각 저지,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요거까지 추가하자 그랬죠. 요거까지는 많이 써주시는데 요거를 추가를 하는 거를 더 우리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은 뭐예요? 본안 판결까지 가기 위한 절차가 적법하는 거는 본안 판결을 받고자 하는 우리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최종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항면 사항인 소송 요건은 반대로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단문 정도로 나올 법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우리 주장 사실과 똑같이 체크를 하고 밑에 소송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1응의 주장. 이것도 우리 다 했습니다. 간접사실. 1은 10중 8구 그러할 것이다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활용하는 사실상의 추정이고요. 간접사실. 증명하기 쉬운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이라는 주요 사실이 추정될 수 있게 증명 책임을 완화해 주는 거다. 그래서 주요 사실을 반증하면 반증한다. 마이 뭐예요? 간사본, 주사반, 간사본 뭐예요? 간접 반증. 이 사실상 이 1응의 추정을 깨기 위한 반증이 뭐예요? 간접 반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책임의 완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응의 추정도 여러분들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고도의 개연성, 경험칙 요 두 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1응의 추정이라는 의의를 써주시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되 간접 반증, 1응 추정의 복멸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증에 의해서 간접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법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1응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직접 반증이 있고요. 아니야, 그 자체의 간접사실이 아니고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사실을 내가 항변으로서 직접 주장 증명함으로써 뭐예요? 주요 사실을 반증케 하는 그게 간접 반증이더라. 그래서 그 추정되는 추정에 사용된 간접사실과 양립되는 별개, 여기는 이제 간접이 들어갔잖아요. 이 간접을 우리 앞에서 써주자라는 겁니다. 1응의 추정을 복멸하는 증명활동이다라고 해서 뭐예요?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진위불명 의심케 하면 되는 반증, 주사 반이지만 양립 가능한 그 별개의 간접사실 자체는 뭐예요? 요건 스스로 항변 주장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확신을 줄 정도의 본증이다, 간사보온이다,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소송 종료 선언, 이제 소송이 끝납니다. 여러분. 소송을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송 종료 선언, 소송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간당의 경우에.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일 지정 신청,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그게 무효 또는 부존재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기일을 열어보니까 소취하 된 거 맞네 라고 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소송 계속이 끝났음을 간과한 겁니다.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의의는 확인적 종국 판결로서 소송 판결, 절차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소송 판결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이 이유 없는 것을 후술하겠고요. 종료를 간과한 때, 뭐예요? 종료를 간과한 때, 확정 판결 또는 소취하 간주, 청구의 포기이나 소송상 화해 등에서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그걸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했다? 만약에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고 판결까지 해버리면 무효가 되더라. 마치 뭐처럼 이제적의 이대립 당사자가 깨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효인 판결이므로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소멸할 때 당사자 능력, 여러분들 대립 당사자 구조가 소멸하는데 뭐예요? 계속 중 사망한 거야. 근데 중대 속물, 소송 계속 중 사망했는데 대리인도 없어. 그 다음에 상속인도 없고요. 소송물이 그 승계될 만한 여지도 없어요. 상속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일신 전속적일 때 그때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에 대해서 종국 판결, 심급을 이탈시키는 우리 이제 심급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종국 판결이면서 절차가 끝났다고 확인해주는 소송 판결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소송 판결이니까 제소금지 이런 거 문제 안 된다라는 거 한마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일 지정 신청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여러분들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취하, 포기, 인당, 화해가 있는데 취하. 소취하에 관련돼서 그 소취하의 효력을 다툴 때 여러분들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포기, 인낙, 화해는 뭐예요? 준재심. 여러분 준재심. 원칙적으로 준재심이라는 거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소취하 무효 확인해소는 안 돼요. 확인해소 여러분들 뭐예요? 확대 이익이라고 했다. 확대 대상적 격부터 여러분들 법자연 써주시되 확인의 이익. 근데 확인의 이익이 없어. 왜요? 보충성. 얘 하면 되거든. 근데 얘 왜 해? 라는 거예요. 또 항소취하 간주에 대한 상고도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포기, 인낙, 화해는 원칙적으로 준재심에 의해서 다투는 것 외에는 우리 구제 방법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이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서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그 판결이 무효야. 뭐예요? 이재적을 주장하면서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예외까지도 체크하시고요. 민사소송 규칙을 여러분들 꼭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취하 또는 취하 간주 둘 다 문제 되더라. 자, 그래서 기일 지정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후 뭐예요? 그게 다투면서 그 종료를 다투면서 기일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일 지정 신청이다. 와, 24년 단문에 나와가지고 좀 시겁했습니다. 자, 소 또는 상소 취하도 포함되고요. 그 상소 취하 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간주 포함 여기 조문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열어가지고 심리하고 이유 없으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하더라. 그다음에 요거는. 소취하 무효 확인해소는 뭐예요?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기일 지정 신청으로 다퉈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보충성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사소송법 이거 판례인데 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더라. 뭐예요? 법원의 재판이 아니니까 상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나 추가 쟁점까지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뭐예요?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는 뭐예요? 무제한 기판력서래. 무제한 기판력서. 그러니까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고 유추 적용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준재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무제한 기판력서 우리 많이 배웠죠? 기일 지정 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무제한 기판력. 판결이 있었다는 효력이잖아요. 그 판결의 효력이 없다, 당연무효다. 그 판결의 당연무효 사유, 이재적을 주장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이거는 돼요. 요게 하나의 예외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나왔을 때 요거를 써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드물어 보이네요. 다음에 소취하, 여러분 소취하 원고가 하는 소송 종료 행위로서 뭐예요? 원고가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라고 여러분들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한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우린 소송 행위에 대한 개념을 하나 배웠었잖아요. 우리 시험도 한번 쳤잖아요. 그 부분 되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은 원하나 다 되는 거고요. 시기 종국 판결 전까지, 그 다음에 그 변론 종결 전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아침부터 뛰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인데 지금 피곤했겠네요. 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는 뭐예요? 만약에 요거 상대방이 본안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했으면, 본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응을 했으면 뭐예요? 청구 기각 받을 이익이 생겼더라. 피고에게도 기판력 만들어 버리면 돼요. 청구 기각에 대한 기판력을 만들어 버리면 되더라. 마지막에 소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와 효과는 이제 조문상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소취와 효력을 다툰 거 기일 지정 신청이겠더라. 체크해 주셨죠? 자, 조문 한번 싹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핵심은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송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 규정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자, 원고에게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 여부 특별 권한까지 받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모든 소송물에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시기, 전국 판결의 확정 전까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확정 전이라는 거.
저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쓰시면서 막 그 기억에 의존을 했다가 한 번쯤은 법전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결이 확정돼서 소송 계속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취하가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피고의 동의, 본안에 관해서 응소, 권한에 관해서 응소했으면 뭐예요? 피고에게 청구 기각을 받을 이익이 생겼다. 청구 기각을 받을 이익, 요거 그래도 요 꼭꼭 써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의적으로 소각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소각화해달라는 거예요. 소각화해달라는 거. 그래서 소각화해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요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즉 본안에 대해서 응소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동의는 소송행위니까 소송행위니까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 소송 대리인이 한 동의는 그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동의, 한 동의. 이건 자기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우리 본인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동의 한 번 거절했으면 끝났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 하자 불고려설 우리 한번 체크했었죠? 네, 하자 불고려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그때 표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핵심은 표시를 기준으로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표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하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효력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와 효과는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대. 뭐예요? 요거 제소금지. 제소금지가 단문으로 이미 한 번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사례 쟁점만 2개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소금지 원칙과 최대소송. 최대소송은 이제 알았을 경우가 핵심이거든요. 중복 소재기만 알았든 몰랐든 불문하고요. 제소금지와 우리 기판력은 실제로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알았을 때라는 거를 절충설을 취한다. 제가 공평분해 이렇게 두 문자로 따드렸죠. 그래서 제소금지 원칙이 또 나오면 여러분들 종국 판결을 농락판, 야 1심이든 뭐든 그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까지 받아놓고 네가 취하해놓고 다시 제기해 너는 오지마라고 해가지고 종국 판결 농락 방지고요. 당소 리본 해가지고 유명한 두 문자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호 이익 동일까지 새로운 권리, 소를 제기할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판시를 많이 한다 그랬죠. 구체적인 예시는 우리 다음 순환부터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고요. 소극적 소송요건이고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위소송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의민 요건은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신 대로 잘 써주시고요. 최대에서 소취한 경우 채무자의 제소가 금지되냐. 그럴 때는 알았을 때, 알게 된 이상 제소 금지의 규정을 받는다. 일단 최대가 나오면 뭐부터? 법정 소송 담당설이라는 법적 성질부터 체크를 꼭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알았을 때 판결의 효력이 미치니까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요. 법정 소송 담당설이니까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소송물은 피 대비 권리더라. 소송물도 동일하다라고 해서 꼭 이런 법적 성질을 진짜 꼭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반시 효과입니다.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으로 소가 각하, 즉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판결은 이제적이 아니니까 뭐예요? 상소의 대상이 되지만 재심 사유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중복 소재기에서도 한번 확인하셨죠? 중복 소재기도 재심 사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뒤에 확정된 판결이 앞에 확정된 판결이랑 모순이 됐어. 그럼 뒤에 게 재심으로 취소된다는 그거까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교환적 변경,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싹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항소심에서 교환적을 변경하면 이게 핵심은 뭐예요? 이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이더라. 교환적 변경. A라는 청구에서 B라는 청구로 바꾸면 A라는 소를 취하하고 B라는 새로운 소를 제기를 한 것이더라. 근데 이걸 어디서 해요?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했다라는 건 이미 A에 대한 1심 본안의 종국 판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A를 B로 교환적 변경을 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후에 이걸 취하했다. 그리고 B를 신소를 제기했다. 근데 다시 구청구로 다시 재차 교환적 변경을 하면 A를 다시 신소 제기하는데 1심에 뭐예요? 1심에 본안 판단 받은 후에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받은 후에 취하했다가 재차 교환적 변경 구소 취하 신소 제기 A를 다시 제기한 거다. 제소금지에 딱 걸린다. 그래서 요거 되게 딱 교환적 변경에 관련돼서 하나 써주시고 기지전일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허용되는지도 하나 써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만 그 재차 교환적 변경을 하려는 원고의 청구 신청은 뭐예요? 제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관계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우리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청구는 종국 판결 선고 후, 즉 뭐예요? 지금 항소심이죠. 항소심에서.
그러면은 종국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이 되니까 다시 구청구를 제기하는 건 제소금지에 위반된다. 즉 다시 재차 그걸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건 뭐예요? 요 제소금지에 위반되더라라는 겁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적 변경은 구소치하의 성격을 가지니까 제소금지가 적용되더라. 자, 청구의 폭이 있나 그리고 소송상 화해는 여러분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무제한 기판력설이거든요. 그것만 잘 보시고 나중에 단문에서 이순환 단문 스터디에서 제가 하나하나 각계급파 해드릴게요. 우리 1차 키워드, 목차,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딱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단단히 외우시면 돼요. 자, 청구의 폭이 있나. 청구에 이유 없다. 원고가 또 피고는 그 이유 원고 청구 이유 있어요 라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여러분들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그래가지고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소송이 종료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까요? 포기는 원고가 스스로 이유 없음, 인낙은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더라. 그래서 220조 조문 여러분 확실히 꼭꼭꼭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소송 행위더라. 그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이 하면 뭐예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돼. 왜요? 나한테 불리한 행위거든. 본인한테 불리한 행위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이어야 되더라. 즉 인정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거. 변론주, 그래서 변론주의. 주장 책임과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그 내용이라고 한번 엮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걸 무효 확인 이런 거 안 돼요. 뭐만 준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무제한 기판력설입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 신청을 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 무제한 기판력이니까 판결이 당연 무효다를 주장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거 완전 극히 예외적인 거겠죠. 그래서 본안에 관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소송 요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게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되 서면에 의한 포기 인락 제도가 채택되었다는 점, 요거를 여러분 만약에 그 단문에서 나오면 꼭꼭 써주셔야 됩니다. 뭐랑 비교하자? 여러분들 증거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변론 관할. 얘네는 현실의 구술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서면에 의한, 원래 얘까지도 구술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소송은 끝나고요. 소송 그냥 간과하고 심리를 속행해서 그럼 소송 종료 선언하는 거고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더라 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송상 화해, 법적 성질과 이게 요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제가 판례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지만 사실 판례는 수년한 소송행위다라고 해서 소송행위설의 입장이지만 뭐예요? 실효조건부 화해를 인정하거나 화해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양성설의 태도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해서 제가 판례를 여기다가 하나를 체크를 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가 양성설의 입장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소송행위설의 입장이지만 양성설의 입장을 취한 것도 있다라고 해서 판례를 여기다가 넣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혼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행위에 따라서 뭐예요? 무제한 기판력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수년한 소송행위다. 만약에 사법상 행위의 그 성질도 같이 갖고 있는다라고 만약에 진짜로 양성설을 온전히 채택했다면 거기에 실체법상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무효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무제한 기판력설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다퉈야 돼요? 준재심으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논리를 타고 가는 거에 참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요건 가볍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화해는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해가지고 여기서 좀 그 분쟁을 끝내자라고 하게 되는 그런 그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상 화해인데요. 이제 재소전 화해만 이제 남았거든요. 재소전 화해도 이름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소전 화해에 관해서는 우리 이순한테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송상 화해라고 하면 계속 중에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해서 다툼을 해결한다고요. 다툼을 해결하니까 이게 실체법상 화해랑도 좀 관련이 있겠더라. 그래서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 220조 등의 조문에 있잖아요. 소송법에 그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 요건 및 효과설 해서 소송행위더라. 수년한 소송행위더라. 또는 아니요. 이거는 그 사법상 여러분들 732조에 그 화해 계약이야 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야 라는 견해가 있고 양성설이 있습니다. 자, 판례는
수년한 소송행위, 수년한 소송행위라고 해서 소송행위설의 입장이지만 실효조건부와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더라. 이게 잊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설적 효력이 인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여러분들 검토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그 요건 및 효과설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소송 행위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꼭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관련된 내용 하나 풀어봤었죠. 양성설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지만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저 강행법규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소송 행위설은 뭐예요? 이게 이런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없겠더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재심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로 문제로 하고 그 무효를 별도로 주장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제한 기판력설. 그래서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기판력의 취지에 비추어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요 논리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7회차 복습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8회차, 9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